지기현이 뭐 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는지.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런 법관 대표회의 이 판사들이 대부분 그런 식의 생각. 심지어는 민주당과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정축으로도 한번 공격해보자. 이런 마음이라면 우린 그 뒷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그럼 네. 그럼. 근데 우리가 최근에 또 의심드는 게 뭡니까? 지기현 판사는 왜 저러는 거야?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갑자기 윤석열 재판에 나와가지고 지 신상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죠. 이거 진짜 너무 어이없어 네. 정말. 내가 웬만하면 룸사롱 얘기는 안 하려고. 월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4차 공판에서 갑자기 자기의 접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얘기를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그건 맞는데 우리가 윤석열 재판에서 얘기하라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최근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 저는 평소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정확하게는 소맥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문장도 너무 후죠. 예, 네.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 이 사람 술을 정말 좋아하긴 한다. 이 중대한 입장 발표를 하면서도 저런 말이 나온다는 건 정말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뭐 괜히 변명한다는 쪽이 그 룸사롱에서도 삼겹살 먹을 수 있다 또는 삼겹살집에 갔다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어는 나는 소박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예, 그 얘기가 네. 그 그 거죠.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쥐어짜낸 서민 메뉴가 이거라는 그렇지. 거잖아요. 예. 예. 나 그렇게 막 되게 막 그 귀족적이고 이런 식으로 술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뭐 지저분하게 룸사롱에 술 먹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서민들처럼 삼겹살 소주 마시면서 지내는 사람이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렇죠. 저걸 재판에서 얘기했어. 아니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집착이 너무 강해. 삼겹살 소맥. 그러니까 나는 이걸 서민들-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되게 특이한 사람인 건 맞아 확실히. 그러니까요. 예.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와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자극,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저는 재판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만 매진하겠다. 이렇게 근데 얘기했습니다. 외부 자극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대응을 했네? 그러니까. 그것도 심지어 그 재판에서. 그것도, 예, 그것도 심지어 재판에. 재판정에서? 저렇게 재판에 영향 가는 게 걱정이 되면 최소한 입장 표명은 그 재판에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재판 외부에서 입장 표명을 하든가 사실은 그것도 별로 적당하진 않아. 이 사법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자신이 의혹 해명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나 윤리감찰을 받고 뭐 윤리위원회에서 나 조사해라. 나는 한 겹의 의혹도 부끄러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중앙지법에 공보실 있잖아요. 그거 왜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면 되지.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밝히면 되는 네. 문제거든. 이상한 짓을 했어.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근데 굳이 윤석열 재판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 좀 음모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상상까지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정말로 윤석열한테 책 잡혀서 저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상상까지 이게 가잖아요. 왜 이상한 상상이야? 가장 현실적인 그러니까 예. 상상이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상상이 된다는 거지.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해 줄래요? 가장 현실적인 이제 이유가 음모론으로는 가야 되는데. 갑니까? 그냥 업계 용어 좀 쓰겠습니다. 룸카페라는 곳이잖아요. 룸카페는 이제 접객원들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M장의 그 룸빵 학개론 다 네. 들으셨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에이스급 몇 명을 김건희가 아이고 제가 원래는 우리 저기 예. 특집 같은 거 할 때 네. MC 장원도 한번 부르고 네. 헬마도 한번 부르고 오창석 씨도 한번 부르고 이럴라 했는데 네. MC가 못 부르겠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여기에 사건에 배당이 됐을 때 한 가지 가설은 뭐 이제 대법원이나 뭐 이런 데서 또는 이제 그 이 지법에서 사건 배당을 할 때 더 네. 잘 봐줄 사람을 일부러 해서 배당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른 한 가지 설은 그냥 배당이 된 거야. 되자마자 턴 거야. 털어서 문제가 있는 걸 잡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 끝에 시간이 네.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 재판 시간이. 근데 그 중에 구속 취소라고 하는 희대의 어떤 사건을 이제 만들어낸 거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설명인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이거 왜 이런 거는 그냥 다 우연에 불과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냥 세 번째 설명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건 그렇죠. 분명해.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면에서. 네. 네.
그 구속 취소 사건 이후에도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한테 특혜 준 게 재판 과정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재판 준비 기일에 공판 준비 기일에 80분 장광서를 피의자한테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윤석열이 과연 그렇게 장광서를 풀어 헤친 게 물론 그 인간은 아무 데서나 그럴 인간이긴 한데 만약에 재판관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나를 네. 무한하게 만들 것 같은 사람이면 했을까? 그러니까. 어. 나는 그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음모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쟤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찍소리 못하는 애다. 음. 왜 찍소리 못할까? 지기현이 원래 그쪽에서 되게 유명했다면서요. 잘 놀고 뭐 MC도 보고 막 그런데요. 선후배 모임 있으면. 되게 오락부장 같은 스타일. 네. 네. 실제로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도 있대. 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음. 그럼 약점 뻔한 거 아니야? 네. 네. 이게 여론의 공개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의 지기현 판사의 대응책이라는 게 하필 윤석열 재판에서 저런 식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 네. 여기서부터도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지기현 판사는 자기 재판에서 쓸데없는 시간 써가면서 저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게 더 큰 지금 백래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의심을 더 증폭시키고. 증폭시켰고 네. 그러니까 사진 공개까지 간 거잖아요. 네. 원래 민주당에서는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뒷조사를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 뒷조사하고 사생활로 공격하고 있다. 이 재판을 흔들기 위해서 저쪽 정치 세력이 지기현을 딱 잡고 이 사람을 뒷조사해서 한 결과로 뭔가 흔들고 있다. 이 얘기를 만들고 싶은 건데 네. 실제 일어난 일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제보가 들어간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게 제보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사진까지 가지고 있어? 게다가 그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상당한 이해 당사자야? 네. 이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음.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선 사실은 밑에서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나오는 국회에서의 얘기들은 그냥 단순한 협박이나 위협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쪽에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법원이 조사를 해라. 네. 니네가 알아서 이 정도까지 들어왔으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이 지규현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뿐더러 법원이 완전히 그걸 걷어차 버렸거든. 네. 맞아요.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로는 뭔가를 할 수 없다. 그 말은 나는 약간 야 결정적인 증거를 내놔봐라 그러면 약간 그치? 이렇게 들렸거든요. 네. 이거는 윤석열식 화법이거든요. 네. 네. 환동식 화법. 예 맞아요. 그 검사들이 얘기는 맨날. 그렇지. 네. 결정적인 증거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음. 네. 스모킹 건이 없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네. 판사 집단이 이러면 돼? 이와 유사한 사건이나 이와 유사한 문제에서 판사윤리위원회 발동시키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흔한 일이었는데 그렇죠. 재판 배제한다거나 이런 거 네. 너무나 당연한 절차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안 해서 우리가 괜히 칼 뽑아가지고 쓰고 싶지 않으니 특히 선거 시기에 그런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솔직히 뭐 지기현 판사 개인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약간 열받는 거 해소할 뿐이지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 그런 거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 사법부하고 각을 세우고 나면 사법부가 거기에 띡 하고 또 무릎 꿇고 해서 원하는 대로 내란 재판 해줄게 이렇게 할 것 같아? 국회의원들 되게 쫄보해요 은근히. 네. 특히나 판사 앞에서는. 근데 거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법원이 기회를 줄 테니 법원이 스스로가 좀 자정하는 모습 좀 보여줘.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조희대가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둘 다 걷어차 버린 거야. 네. 판사 본인이 재판에서 그리고 사법부가.